안녕하세요. 스카이 어드미션 김서인 원장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시죠? 옆집 아이는 어떻게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10학년부터는 정말 구체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고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어디서 들으셨을 텐데 그게 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감이 안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국 최상위권 대학 입시에 필요한 10학년을 위해서 맞춰진 로드맵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머님 아버님 필기도구 준비하셔가지고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우리 자녀분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찝어 가시면서 캘린더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로드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 필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비게이션인가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트를 갈 때 내지는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갈 때 아는 길이지만 가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멀리 있는 목적지에 빠르고 효율적이고 시행착오가 없이 잘 도착하기 위해서 켜는 장치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입시 로드맵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고 다양한 학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의 어떤 유니크함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강점에 맞춰서 준비된 그 어떤 패스웨이에 대한 어드바이징이죠. 그런 것들이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상위권 대학에 입시하기 전에 고등학교의 활동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학 지원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적인 입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다 겪어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짤막하고 또 엑기스만 간추려서 내가 요 정도는 골라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미리 준비해보는 그 과정이 로드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무엇이냐? 간략하게 필수 내비게이션이다. 어디까지 가는데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탑스쿨 입시 로드맵의 내용 미리 프리뷰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교과목 스케줄 스쿨 클래스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징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신 관리의 중요성이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입시 트렌드 이후부터 정말 큰 입시 심사 과정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내신 관리가 중요한지. 그래서 그거 좀 잡고 전공별 스테미냐, 난스테미냐를 나눠서 도전해볼 수 있는 과외 활동이나 그에 대한 전략 좀 설명드리고 또 그 전공별, 과외 활동별 대회 대비 및 입상 전략이죠. 그러니까 컴페티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컴페티션을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요. 또 이제 표준 시험이라고 하면은 SAT, ACT 내지는 SAT2 그리고 또 AP exam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SAT나 ACT 점수 제출이 필수 요건이 아니게 됨으로써 어떻게 아이비리그나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 친구의 학습 능력을 판가름하게 되는지 구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어떤 대처 방법, 학업 능력 내지는 수학 능력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여름방학 캠프죠. 서머 캠프의 종류 그리고 또 11학년이 되기 전에 10학년으로서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0학년을 준비하는 그 캘린더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꼭 잊지 않고 첨부를 해야 되는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AP 수업 위주의 강도 높은 교과목. 자, 일단은요, 입학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비중이 큰 부분 중 하나가 아카데믹 리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적 강도를 우리 입학 심사 과정에서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많이 따져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AP 수업을 몇 개를 들었느냐, 그리고 또 9학년 내지는 10학년에 만약에 AP 수업이 없었다면 어너스 수업을 몇 개를 어떻게 얼마만큼 들었느냐를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AP 수업은 그냥 내 전공 관련된 과목만 골라서 들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해 주시는데 제가 일단 10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10학년에 들을 수 있는 AP 과목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공립 사립 학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오퍼하는 10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AP 수업을 다 펼쳐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요거는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내지는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다 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들으실 것을 수강하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이제 과목별로 내지는 전공별로 스템이 아니냐 인문 계열이냐 이과 계열이냐를 따지면서 들어야 하는 AP 수업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심플하게 언더스탠드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총 제공하는 오퍼하는 AP 수업 중에서 들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들어라. 10학년은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가능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입학 심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아마 확 와닿으실 텐데 우리 명문대 아이비리그 기준으로 해서요 학교 입학 심사원들이 어떻게 입학 심사를 하시냐면 우리 친구가 들은 AP 수업 수업명과 교과목명과 학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AP calculus에서 A를 받았는지, AP 바이오를 들었는지, 기타 등등 이제 성적표가 쫙 있잖아요. 우리 학생의. 그러면 그거 어디에다 대조해 보냐면 이 학교 이제 프로필과 대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 예를 들어서 ABC 하이스쿨이 나왔어. 그러면은 ABC 하이스쿨이 총 제공하는 모든 AP 교과목 리스트업이 된 게 있어요. 그 정보가 있어요. 그 같이 대조를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학년 때 이 학교에서 AP 과목을 4개 정도 오퍼를 했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들었네 하면은 아카데믹 리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낮게 채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리거를 좀 따지셔서 그거를 좀 퍼센티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오퍼하는 총 AP 수업을 기준으로 좀 많이 들어라. 많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잠깐 좀 추가해둔 내용 중 하나가 SAT2 서브젝트 테스트가 폐지됐죠. 폐지된 이유는 왜겠어요? AP 수업을 듣고 AP 시험을 보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굳이 SAT2 테스트를 볼 필요가 없다.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SAT2 서브젝트 테스트를 안 보게 됐으니까 뭘 더 많이 보겠다는 거죠? AP 시험을 치렀는지 AP 과목을 들었는지 그걸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 넓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0학년 코스가 11학년까지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알지브라를 듣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학년에 근데 갑자기 11학년에 카큘러스 BC를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카큘러스를 11학년 때 듣고 싶다. 근데 내가 10학년에 프리캘큘러스를 들을 수준이 안 됐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여름에 가까운 커뮤니티 칼리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서머스쿨이 될 수도 있겠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칼큘러스를 11학년 때 듣기 위해 그 전에 좀 이렇게 아카데미컬한 부분에서 구멍을 좀 채워줘야 한다.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아보시고 교과목 스케줄링을 전략적으로 잘 짜주셔야 된다. 우리 학생들은요. 알면서도 안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요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아는 척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조금 살짝 이렇게 푸시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라는 걸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스템과 휴머니티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과와 문과 계열 쪽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과와 문과를 위한 AP 추천 리스트를, 추천 과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거는 문과던 이과던 스템이던 안 스템이던 난 스템이던 일단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calculus AB냐 BC냐, 어머님 아버님 아시면 좋아요. AB랑 BC 그 시험 자체 범위는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4-5 챕터가 이제 BC에는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머니 아버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 학생도 알고 계시면 좋지만 AB 과목을 내가 11학년 때 듣습니다. 11학년 가을 시작할 때 AP 시험 신청을 받잖아요. 그때 BC 시험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AB에서 다루지 않은 어떤 뭐 4-5 챕터가 BC 시험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는다든지 혼자 독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험 자체는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인 BC 시험을 보고 5점을 받는 게 요것도 정말 좋은 전략 중 하나인데 많이들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문과라고 해도 요즘은요 무조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calculus AB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 그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alculus AB나 BC를 11학년, 12학년에 AP 수업으로 들으려면 그 전에 수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딱딱딱딱 맞춰져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AP 랭귀지 같은 경우는요. AP 리터처는 이제 문과인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수업인데 랭귀지 같은 경우는요. 문법이라든지 좀 큰 그림을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랭귀지 언어학 쪽에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난스템이 많이 보는 우리 문과 학생들이 많이 보는 AP 리터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학적 테마를 가지고 그 장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 기타 등등의 뭐 서술 스타일이라든지 작가의 어떤 의도라든지 기타 등등의 되게 컴플렉스한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닌 문법이라든지 뭐 서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가는 AP 랭귀지는 사실 이과인 학생들도 또 문과인 학생들은 물론 쉽게 칠 수 있는 비교적 쉽게 칠 수 있고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응시를 할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종류가 있죠. US History, World History, European History. 요거는 암기 과목이에요. 연도별, 인물별, 흐름별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프랩을 잘 한다면 사실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문과, 이과 할 거 구분할 거 없이 일단은 요 중 하나, 둘은 무조건 쳐라. 그거를 잘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이콜로지랑 이코노믹스 이제 심리학이랑 경제학 요 2 과목은요. 사실 둘 다 제공을 하는 학교들은 공립학교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공을 하면 너무 좋고 하지만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험을 아예 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 AP 시험 자체는요. 그 AP 교과목을 1년 내내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도 따로 시험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콜로지나 이코노믹스,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과목들은 사실 사이드로 내가 독학을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튜터를 찾아서 내가 좀 공부를 추가적으로 외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꼭 하셔가지고 시험 응시하셔서 4점 내지는 5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2번째로 STEM Heavy AP 클래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과 친구들 당연히 과학 교과목이 많이 들어가겠죠. Biology, Chemistry, Physics. Physics 같은 경우는 1, 2 내지는 C까지 같이 이제 응시를 할 것을
추천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피직스라든지 케미스트리라든지 엔지니어링에 가는 친구들 내지는 수학과로 가는 친구들 추천을 하고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과 친구들도 많이 응시를 하는 수업 교과목, AP 교과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암기 베이스 과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10학년, 11학년 때 AP 수업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응시를 하는 것 같고요. 스타티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스템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들어라. 여름에라도 들어라. 이거는 시험을 목적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나의 어떤 뭐 AP 시험 성적 스펙을 좀 업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긴 하지만 스타티스틱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정말 써먹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문과인 제게도 많이 도움이 됐던 수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베이스 이제 지식을 좀 깔고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어드밴스 레벨의 스태티스틱을 들을 수 있기도 하고 네, 크게 길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됐던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11학년 올라가는 여름 내지는 12학년 올라가는 여름에 집에 가까운 커뮤니티 컬리지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공대 쪽으로 이제 뭐 내지는 공대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독학을 하던 외부 도움을 받던 아니면 학교 수업이 제공이 된다면 수강을 해서 꼭 AP 시험 응시를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문과로 내려가 볼게요. 문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literature 좋고요. 사실 여기 있는 케미스트리나 피직스나 바이오나 과학 수업을 들었다. 그럼 당연히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 게 비교적 environmental science라든지 human geography 그리고 또 뭐 기타 영역, 뭐 언어 영역이죠. 외국어 영역에서 뭐 불어를 들었다, 스페인어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도전해 볼 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학년 위주로 짠 게 아니라 요거는 10학년 1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를 총괄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 스케줄을 미리 짜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거버먼트 중에서 US나 컴패러티브 이런 거는 이제 뭐 정치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과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비교적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AP 과목이다. 그러면은 꼭 준비를 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전공과 흥미를 살려낸 AP 위주의 교과목을 수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직스 전공이다. 그러면은 피직스 1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챌린징해서 스스로를 챌린지하여서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준비를 해서 1, 2, C까지 완성하는 거 정말 추천하고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일단 C까지 갑니다. 피직스 C까지 가기 때문에 그거 염두해 주시고 칼큘러스는 절대 AB에서 끝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BC 시험을 치세요. AB 수업을 수강을 하더라도 BC 시험을 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케미스트리라든지 다른 사이언스도 매우 좋고요. 스타티스틱은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이 이과 쪽에 통계학 수업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들음으로써 조금 더 학업적 호기심을 보여주는데 일러스트레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물론 만약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퍼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튜터링을 받던지 내지는 독학을 하던지 해서 시험에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걸 1년 내에 다 끝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10학년부터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듣게 될 본인의 AP 수업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 관리의 중요성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다고.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스케줄을 짰어요. 내가 10학년에 무슨 수업을 들을지 11학년에 어떤 수업을 들을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업을 수행하는데 학점이 잘 안 나와. 나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수업만 좋으면 뭐해? 그쵸? 그 내공이
좀 이렇게 알차게 쌓여 있고 그게 성적으로서 또 이제 익스프레스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실제 학점이 중요하다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취약점을 좀 보완을 할 위주로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내신 관리가 비교적 쉽게 되더라. 그거 좀 말씀 미리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팬데믹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SAT2,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안 본다든지 아니면 SAT나 ACT 표준 시험 점수가 선택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입학 사정 심사 기준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던 게 일단 그 중 하나가 내신 관리입니다. 내신이 들쑥날쑥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A뿔이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뭐 C뿔, B- 막 요렇게 총체적 난국이 막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는 문과 학생이지만 그래도 칼큘러스 BC 내지는 피직스 수업을 도전해보고 싶고 그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름방학에 가을 학기 선행을 한다. 그리고 또 겨울방학에 봄학기 선행을 한다. 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플래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이 취약한 부분들 보완을 하는 필요가 있다. 보완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좀 많이 중요하더라. 선행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자기가 이 과목을 한번 겉핥기식으로라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다시 책을 뒤져보면서 개념 정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이거 아는데 하고 태클링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일단 성적이 잘 나와서 좋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영특한 아이라고 그런 어떤 임프레션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인상이 남기 때문에 좋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주위 학생들도 이제 우리 다른 클래스메이트들도 끌어당겨 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학습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친구가 자신감 있게 내신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다시 한 번 더 가을학기 준비하시고 또 겨울방학에는 또 봄학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학기가 시작하고 점수 안 나오고 나서 후회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탑티어 학생들은요 일단은 성적이 들쑥날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계속 석차 5% 정말 낮아도 10% 안에는 듭니다. 그러니까 95th percentile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뭐 95th percentile을 유지한다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탑스쿨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만약에 석차 5%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제가 최상위권 학교를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로 리스트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지해 주시고 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교과서 위주로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걸 또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고 과목별로 자기가 이제 리드를 하는 모습, 스터디 그룹을 조성해서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퀴즈나 파이널 exam이 다가오기 전에 학급부들과 함께 우리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스터디 가이드를 독창적으로 만든다든지 스터디 그룹을 조성을 해서 선생님 저희 이렇게 반별로 그룹별로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랑 스터디 가이드 문제를 풀면서 서로 질문도 하고 리드도 하고 이끌어 주려고 해요 라는 걸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세요. 이 부분은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꿀팁 중 하나인데요. 그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 그 추천서 내용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의 지원자의 명문대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판가름하는 데 필요한 탑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해요, 꾸준해요, 끈기가 있어요로 마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친구의 학업적 호기심과 역량과 또 이제 학우들과의 어떤 그 교류 관계,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추천서에 딱 마킹을 해주셔야, 이제 좀 써주셔야 그게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또 파워풀한 메시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게 또 입학 심사 과정에 있어서 엄청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 유용하게 쓰일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까지 해서 이 과목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세 번째, 전공별 과외 활동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과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요 아이들부터 정리를 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메디컬 스쿨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의대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대학에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메이저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겠지요. 한글 학교를 나가면서 봉사활동하는 건 그닥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전략적이지 못하겠지요? 라는 질문을 정말 이게 진짜 워딩 바이 워딩 그대로다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답변은, 일단은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내 주옥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꾸준히 역임을 하는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의 어떤 장르, 카테고리는 사실 그 봉사활동을, 그 같은 봉사활동을 한 기간보다는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재밌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고요. 여기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다 하면은 더더욱 완벽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정말 학업적으로 내지는 뭐 피지컬리 내가 뭐 육체적 노동을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어린 학생들을 튜터링을 하면서 꾸준히 그 친구들의 꿈과 영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뭐 아카데미컬한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장르는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군데에서 10학년 내지는 9학년도 좋고요.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1년 뭐 40주 이상, 뭐 52주 중에 40주 이상 내지는 30주 이상, 뭐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일주일에 한 번 6시간 뭐 이런 거 계속 좀 트래킹을 하셔가지고 11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한 500시간 정도까지는 쌓을 수 있는 활동이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포지션 가지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내 활동이 있죠. 교내 활동이라 그러면은 클럽 활동, 동아리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좀 장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그 특정 장르가 내가 원하는 전공과 맞아 떨어진다면, 내지는 오버랩하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면, 내가 정말 이 전공을, 내가 학교에 지원하는 이 전공을 하고 싶은 이유를 정말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입학사정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클럽
클럽 활동을 주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 과목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실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우수한 내용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 활동, 클럽 활동은 당연히 리더십 포지션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죠. Secretary라든지 President가 제일 좋고요. Vice President라든지 기타 등등의 포지션 을 유지를 하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그래도 좀 오버랩이 있는 장르를 선택하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템이라 그러면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또 로보틱스 등이 되겠고, non-STEM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많은 장르가 있긴 하겠지만 비즈니스 스쿨을 준비하는 친구는 비즈니스 클럽, 막 트라이어, 뭐 이제 로스쿨이라든지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베이트도 그렇고요. 내지는 뭐 다른 음악 활동을 하는 뭐 학교 클럽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 전공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인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나 음악 활동은요, 시간 투자가 정말 많이 요구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하는데 그냥 취미로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내 외 입상을 목표로 할 것,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별 대회 대비 및 입상 전략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라든지 뮤직도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공별 뭐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뮤직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스템 관련된 일들 내지는 non-STEM 뭐 아트라든지 공모전, 작품전을 준비하는 행동들은 그런 액티비티들은 시간 할애가 정말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미 생활로 취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10학년 시작하기 전에 여름부터 내셔널, 리저널, 스테이트 입상을 할 수 있는 그 컴페티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고 지원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스템 관련된 컴피티션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매스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요, 너무 중요하죠. 매스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인 학생들이 가장 쉽게 또 단기간에 준비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컴피티션 중 하나입니다. AMC 10, 12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0학년 아래 내지는 12학년 아래의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되게 좋은 거는 이제 AMC 12인데 AMC 12는 12학년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학년 전에 내지는 10학년도 괜찮고요.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12학년 1학기 때 대학 입학 원서를 지원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스펙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학년에는 무조건 쳐서 이제 합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문제풀이를 잘 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하면은 우사모까지 올라가고요. 또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종류도 또 몇 가지가 있죠. 뭐 피직스를 위한 것, 케미스트리를 위한 것, 바이올로지를 위한 것, 기타 등등의 본인의 전공을 좀 살려서 강점을 좀 살려서 응시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우리가 이제 올림피아드를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IOI라든지 뭐 로보틱스 컴페티션, 기타 등등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내지는 카운슬러와 또 상담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탄탄하게 입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on-STEM 문과 학생들은요, 사실 이제 STEM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여기 큰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STEM은 제가 Major Related라고 써놨어요.
그 말인즉슨 스템 아이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위주의 컴피티션에 나가라 라고 이제 짜는데, non-STEM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컴피티션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strengths related competition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글쓰기, 작문, 에세이 쓰기를 잘한다. 내지는 본인이 디베이트, 토론을 잘한다. 내지는 본인이 뭐 이제 어떤 예술품, 작품을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그거를 좀 작품전, 공모전에 내보고 싶다.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음악 관련된 거는 솔로 컴피티션이라든지 유스 오케스트라에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시간 할애를 할 수만 있다면, 또 재능이 또 있다면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강점을 살려내는 컴피티션을 위주로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유명한 컴피티션을 좀 말씀드리자면, Scholastic Art and Writing Awards 같은 경우는요, 사진을 자기가 찍은 어떤 포토그래피 워크를 이제 제출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짧은 소설을 써본다든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창의적 글쓰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재능들을 위주로다가 이제 준비되는 연례 가장 큰 예술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드리는 컴피티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좀 고려해 보시고 여름부터는 확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11월, 12월 마감일까지 이제 좀 촘촘히 자세하게 준비를 해보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공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표준 시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시험 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SAT, ACT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시간을 많이 쏟는 공부는 효율적이지 않은 시대가 왔습니다. 일단은요, 학교에서 SAT, ACT 점수 보지 않습니다. UC는 이제 앞으로 아예 안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일단은 선택적으로 지금 받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안 보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일단은 상위권 미국 명문대를 이제 진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시험을 보게끔 하고 고득점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시험만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뭐 한 여름 내내 뭐 8주를 쏟아붓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님 아버님 SAT 같은 경우는요, 진짜 실력이, 학업적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단기간 그냥 시험 유형만 좀 공부를 해서 익히고 시험을 쳐도 1500점은 무난히 가능해요. 왜? 기본 실력이 탄탄하고 SAT나 ACT는 기본 실력이, 수학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점수를 높이겠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백이 본인의 학업적 능력, 수학 능력을 키워두시라. 그걸 어떻게 키우냐? 일단 어떤 부분을 키워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비판적 사고 능력, critical thinking, critical reading, critical writing이 되겠습니다. 문학적 이해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문학이 되었던 고전문학이 되었던 이제 많이 접하고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본인이 비판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문력, 에세이를 잘 쓴다는 건 일단은 글을 많이 써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문장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많이 쓰기를 시작을 하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좀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탄탄하게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배기 실력이 잘 준비가 된 친구들은요, SAT를 유형 공부만 살짝 하지 절대 2달, 3달, 넉 달씩 막 잡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간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고능률 학업 전략으로는 진짜 배기 공부를 하라, 뭐 북클럽을 이제 저희가 되게 유명한 저희가 되게 밀고 있는 수업 중 하나죠. 비판적 사고 북클럽에서 작문 실력, 이해력, 사고 능력, 독해력까지 잡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신 관리형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알지브라, 프리캘큘러스와 같은 수업 내용이 SAT 1에 나옵니다.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관리형 공부, 학교 교과서적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AT2 폐지를 왜 했겠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유형에 맞춰진 짜여진 공부를 하는데 시간 쏟을 필요 없다. 진짜 AP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내신 관리형 학습 방법으로 학업 전략을 좀 바꿔봐라. 그러면 내신도 잘 나올 것이고 시험 준비는 당연히 탄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때까지 얘기해 본 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우리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알맞은 스케줄링을 짜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이 로드맵 캘린더 아래쪽을 보실게요. 1년 내내 해야 하는 활동을 가장 아래쪽 두 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핑크색으로 봉사활동, 운동, 음악활동, 북클럽,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배기, 읽기 실력, 독해력, 비판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수업입니다. 북클럽, AP 시험 대비, 내신 관리형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복습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5월 전에 AP 시험 대비 수업을 조금 외부적인 튜터링 도움을 통해서 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독립적인 리서치라든지 학업적 호기심 키우기,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과의 직간접적인 지속되는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학업적 호기심을 키워주고 또 그걸 계속 선생님과 소통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이죠. 여기서는 아까 우리 출품전 내지는 공모전 그리고 또 입상을 할 수 있는 대회 위주로다가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마감일이 있고 대회 날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회 날짜라든지 마감일은 미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딱딱 필요한 만큼의 공부량을 정하셔가지고 대회 전까지 쫙 끌어당겨 올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스콜라스틱 대회는 12월 마감이지만 AMC 10, 12가 또 이제 또 가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배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원일, 마감일 그리고 또 내용, 걸리는 시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배를 미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맨 위쪽에 한번 보실게요. 여름에 우리가 또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 첫 번째, 일단은 10학년 교과목 스케줄 그리고 또 학업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10학년 교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AP 과목을 최대한 내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 걸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10학년부터 어느 정도 어너스와 AP 수업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11학년까지 무난히 연결이 되고요. 또 12학년 스케줄까지 별 차질 없이 이제 구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AP 선행학습 및 과외 활동은 여름에 빡시게 많이 해둬야지 학기 중이 편해요. 학기 중이 왜 편해야 되죠? 다른 공모전이랑 대회 입상 위주로 이제 컴페티션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선행학습 및 과외 활동을 좀 시간을 많이 채워두시라.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 중 가장 중요한 학업적 액티비티 중 하나예요. 독해력, 문해력, 작문력, 그리고 또 사고력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쓸 때는 물론이고 대학 입학 후에, 대학 진학 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본 대학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잘 따라가는 공부를 학업적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너무 바쁘다고 내지는 할 게 너무 많다고 이런 부분 진짜 백이 본인의 학업적 능력, 실력을 키우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신 관리형 학습을 쭉 하시라. 내신은요,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석차 5% 안에 들 수 있도록 그것도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공부를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외부적 도움을 받으시면서 서포트를 하시면서 에이플 선상을 유지하길 바랄게요. 또 카운셀러와 선생님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서의 내용이 이제 명문대에 입학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이제 판가름하는 입학사정관들이 되게 높게 보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요소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추천서는요 절대 그냥 시험 한 번 잘 친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잘 써주시는 건 아닙니다. 1년 내내 학기 중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들쑥날쑥하지 않고 성적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이 한해서 좋게끔 써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윈터, 겨울로 넘어가 볼게요. 겨울에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냐. 일단은 겨울부터는 그 다음 해 우리 학생이 참여하게 될 여름 캠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따가 여름 캠프만 또 제가 섹션을 빼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름 캠프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에 호감을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그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컴패러빌리티를 좀 호환하는지 내가 이 전공에 맞는 사람인지 이 전공을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브릿지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거는 언제부터? 겨울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캠프를 위해서? 그 다음 해 여름 캠프를 위해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학기 중에는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선행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독해력, 문해력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봄학기에는 똑같아요. 가을 학기와 똑같습니다. 내신관리형 학습을 하시고 또 카운슬러를 계속 만나시면서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학생이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추천서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고민을 해보는 거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명문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교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명문대 입시에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노하우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이제 먼 길을 짧게 지름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학업적 우리 학생의 취약점이라든지 강점을 또 분석해서 보완을 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또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드바이징 지속적인 어드바이징을 해줄 수 있는 명문대 입시 전문 카운셀러가 필요하고 이제 그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여름 캠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름 캠프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름 캠프인데 선생님 왜 겨울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예일대와 같이 정말 유명한 학교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서머 캠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5월, 6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2020년도 그 전년도 겨울 11월 내지는 12월에 지원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달 후 시작하는 여름방학에 대비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미 1년 전에 내지는 한 학기 반 전에 지원 접수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접수 과정에 학교 선생님과 학교 카운슬러의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그 추천서에 대한 전략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써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머캠프 에세이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전략, 풀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서머캠프는 갈 수 없어요. 좋은 서머캠프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당연히 나의 전공적인 부분에서 열정을 표출해내기 위해서도 맞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서머캠프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매우 경쟁률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필터가 되겠죠. 아, 이 친구 예일대 서머캠프 내지는 SSP Summer Science Program 내지는 듀크의 어디 무슨 Research Science Institute과 같은 프로그램에 선발이 될 정도로 수학 능력이 내지는 학업적 능력이라든지 호기심이 큰 아이구나 라는 게 입증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런 캠프도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가진 친구면 우리 학교 오는 거 좋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입학 심사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수백 가지가 더 있어요. 전공별로도 나뉘고요. 학업적 어떤 열정 내지는 관심 분야에 따라 또 다른데 그거는 또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전략을 구축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스카이 어드미션의 프리미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이전에 말씀드렸던 10학년 로드맵 준비 과정과 많이 서플멘터리 하냐,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게 절대 교육 컨설팅은요, 그 원장 직강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있고 그 학원 밑에 카운슬러가 많고 그 카운슬러가 각각 다 다른 학생을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이 워킹이 하지 않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학원 아래 선생님이 너무 많다. 카운슬러가 너무 많다. 그 말인즉슨 단 하나의 한 명의 카운슬러가 전문성을 가진 카운슬러가 우리 친구의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 학업적 성과에 대해서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학업적 성과나 학업적 호기심, 학업적 관심 분야 그리고 관심 전공에 대해서 이 친구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줄 알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인 사람만이 나중에 이제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뭐 이제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어드바이징을 성공적으로 좀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모든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10학년부터 시작해서 11학년, 12학년 대학 원서 지원을 하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그날까지 제가 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은 물론 언리미티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주기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꼴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 또 제가 또 학생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꾸준한 미팅을 통해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학업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코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맵 있죠. 그 로드맵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마다 또 상이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게 정말 딱 알맞게끔 맞춤 관리가 들어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고 수행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또 이제 정말 아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거, 또 문해력, 독해력, 작문 실력을 키우는 거 그거는 사실 고등학교가 아니면은 더 이상 크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아실 텐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독해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을 탄탄하게 키워두지 않으면 사실은 명문대 가서도 허덕여요.
명문대 입학하고 나서도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있을 때 힘들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꽉 잡아주셔야 하는 진짜 배기 실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이제 현대문학 북클럽 같은 경우는 독창적 리딩 가이드가 제공이 되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하버드 영문학 출신의 또 지금 또 석사 과정을 영국에서 마치시고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리드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신관리형 과외가 참 중요하다. 왜냐, 아까 제가 내신관리형, 그 다음에 또 이제 교과서 위주의 탄탄한 학습, 고능률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사실 이제 직접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기타 등등의 아이비리그 내지는 이제 탑스쿨을 졸업하신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공부 전략이라든지 그 관련 전공에 대한 지식이 또 풍부하시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면서 내신 관리에 힘을 써주시는 그런 튜터링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시간을 제일 적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가지 마시고요. 과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선생님들, 최상위권 대학을 졸업하시면서 모든 노하우를 몸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강사들로부터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두시면서 시험 대비 그리고 내신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정보를 공유해드린 그 10학년 로드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0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11학년, 12학년 1학기 말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적어도 2번 정도는 더 보시면서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 김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내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일단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무료 상담 20분으로 모든 카운셀링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로드맵이라도 짜서 성공적인 입시 연결시키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명문대 입학은요, 똑똑한 엄마는 당연히 프로와 함께 걸어갑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로드맵 탄탄히 짜셔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입시까지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 어드미션 김서인 원장이었습니다.